안녕하세요. 저는 맨투맨 학원에서 도농고 영어를 지도하게 된 김도윤 강사입니다. 일단 영상 찍는 시점에서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아이들 아무쪼록 건강관리 잘 하시라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상황이 엄중해도 아이들 성적은 중요한 거니까 이 영상을 제가 준비하게 되었고요. 짧게 도농고 2학년 영어 내신을 분석을 하고요. 내년에 좋은 점수 받으려면 이번 방학 때 영어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지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보시면 우리 아이들 성적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일단 영상 보시기 전에 김에 작은 글씨는 좀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블로그에서 자료부터 좀 출력을 하시고 제 설명 들으시면서 자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우선 첫 페이지 제목이랑 사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차. 자, 이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강사 소개가 있는데 간략하게 제 소개 말씀드리면 저는 오랫동안 10년 이상 메가스터디에서 강의를 했고요. 이 학원에 오게 된 계기도 메가스터디 있었을 때 그 선배님 강사의 부름으로 오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대치동이랑 이투스 앤서 목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부분은 개인적으로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이랑 부모님이 지금 초점을 맞추는 게 정시 쪽보다는 수시죠, 학종이죠. 그래서 오늘은 도농고 영어 내신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겠습니다. 정시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 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아이들이 이제 보는 시험이 도농고 2학년 이제 중간고사부터 보는데 제가 올해 지금 찍는 시점에서 올해군요. 올해 도농고 2학년 그 4번의 점수를 분석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요 과목 평균 비교입니다. 영어가요. 두 번째로 높죠? 문학가요매 63.5입니다. 수학이 가장 낮고요. 자, 63.5라고 하는 것은 서울 시내 보통 학교의 영어 내신 평균이 70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63.5면 낮은 편입니다. 그러면 왜 낮을까요? 문제가 어려울까요? 이따가 문제 분석하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농고 영어 문제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중간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63.5라고 하는 것은 도농고에 영어를 못하는 친구들이 꽤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하지만 두 번째 표준 편차 비교표를 보시면 자, 영어가 22.8로 수학 다음인데 거의 수학이랑 비슷하죠. 22.8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점수가 넓게 퍼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도농고는 영어를 못하는 친구들도 꽤 있지만 최상위권도 있다. 다양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도농고 이제 학생이 나중에 대학 지원할 때 정시보다는 학종 쪽이 유리할 텐데 아시겠지만 인서울 4년제 대학 가려면 국영수 과사 평균이 도농고에서 2등급 이하는 나와야겠죠. 11% 이하. 그리고 건대 이상, 서울시내 주요 대학 가려면 1등급은 나와야겠죠. 4% 안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도농고가 전교생 수가 많은 게 아니죠. 자, 255명입니다. 그러면 1등급이 10명, 2등급이 28명 나옵니다. 굉장히 그 상위 등급 경쟁은 굉장히 치열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자, 밑에는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개인적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자, 도농고 2학년 올해 4번의 문제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험 범위는요. 1학년 때랑 거의 비슷합니다. 교과서가 2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1학년 때 한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는데 2학년 때는 좀 비중이 늡니다. 10문제 정도가 나오고요. 부교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미정이고요. 자, 문제 비중 보시면 객관식 20문항, 서술형 5문항, 1학년 때랑 동일하고요. 단 1학년 때랑 차이는 아무래도 2학년 때는 모의고사에서 좀 많이 나오니까 모의고사 비중이 조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정도 라고 예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2학년 시험 문제 유형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서술형이 20문항 80점 몇 점이고요. 객관식이요. 서술형이 5문항 20점 몇 점입니다. 보통 서술형이 많이 나오는 학교는 30점까지 나오거든요. 40점인 학교도 있고요. 그러면 서술형이 20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학생 입장에서 어려운 시험은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음에 문제 유형 보시면 대부분 일반적인 학교에서 자주 출제하는 그런 흔한 유형인데요. 특이한 거는 이겁니다. 세부 내용에 대한 물음 답하기. 요 정도가 그 도농고에서만 나오는 특이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되면 모든 유형을 다 설명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사실상 등급을 결정짓는 킬러 문항만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어떤 게 킬러 문항일까요? 자, 쭉 보시면 우선 서술형이 배점이 큰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영작 문제죠.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자, 문법 문제 보시면 객관식에서 문법이 제일 많이 3문항 정도가 나오고요. 서술형에서도 문법이 한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문법 우리 학생들이 어려워하죠. 그래서 두 번째 킬러 문항은 문법이고요. 세 번째는 이거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농고에서만 나오는 특이한 유형이기 때문에 요 세부 내용에 대한 물음 답하기 요거를 세 번째 킬러 문항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요 세 가지를 분석을 하고 자, 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페이지 도농고 2학년 영어 킬러 문항과 대책. 첫 번째, 사실상 등급을 결정짓는 게 영작 문제죠. 도농고는 영작 문제가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은 문제가 좀 생소할 수 있으니까 좀 훑어보시고 문제 경향을 좀 파악하시죠. 자, 두 문제 차이가 뭐죠? 첫 번째 문제는 해석이 주어져 있죠. 여기.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해석이 없습니다. 그 차이죠.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설명을 드리면 해석이 있고요. 보기에 몇 가지 단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해석이 있으니까 쉬운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기에 주어진 단어가 다가 아닙니다. 밑에 답을 보시죠. 자, 답을 쭉 보시면 이 문장의 단어의 약 3분의 1 정도밖에 안 주어졌죠. 나머지 단어는 본인이 직접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고요. 더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밑에 답을 보시면 이게 시험 범위에 있는 문장이 그대로 나온 게 아닙니다. 밑에 원문이랑 비교해 보시죠. 원문이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죠? 자, others가 other scientist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 disconnections가 sapronis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원문의 단어가 바뀌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자,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해석이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모든 단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순수 영작 문제죠. 이거는 첫 번째 문제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런 순수 영작 문제는 주로 주제 문제가 나옵니다. 이 지문을 읽고 주제를 영작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우선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요. 원문이 좀 바뀌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죠. 단어도 동의어로 바뀌죠. 그래서 시험 범위에 있는 모든 문장을 암기하면 거의 맞춥니다.
근데 모든 문장을 암기하는 게 불가능하죠. 어떻게 암기합니까? 모든 문장을. 한 1000문장은 될 텐데.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기본적인 영작 실력부터 갖춰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영작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뭐죠? 한국어랑 영어는 어순이 반대라는 거죠. 한국말은 뭐부터 나오죠? 구체적, 세부적 내용이 앞에 오고 뒤로 갈수록 이거 거꾸로 했죠. 맞죠? 구체적, 세부적 내용이 앞에 나오고 뒤로 갈수록 일반적 결론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가야 된다. 그런 속담이 있죠. 그리고 영어는요, 반대입니다. 일반적 결론이 앞에 나오고 뒤로 갈수록 구체적, 세부적 내용이 나오죠. 이 어순의 차이 때문에 학생들이 영작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자, 밑에 정리된 부분 보시면 꾸준한 영작 연습을 통해서 영어 어순에 익숙해지는 연습부터 해야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문제 영작 나올 문장은요, 아무 문장이 나오지 않겠죠. 어떤 문장이 나올까요? 중요한 문법이나 구문이 포함된 문장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시험 일주일 전에 영작 문제로 나올 문장 한 30문장만 제가 뽑아서 외우게 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거기서 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제가 뽑아주는 30문장도 다 못 외우는 학생이 많습니다. 주로 기본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은요, 30문장도 거의 몇 분 있으면 까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장은 그냥 무식하게 외운다고 외워지는 게 아니죠. 문장의 구조를 파악해야 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 관계, 그 다음에 덩어리가 보여야 되죠. 청크죠. 그런 구조를 파악해야 외워집니다. 그래서 자, 정리된 부분 두 번째 보시면 중용, 문법, 구문 포함 문장은 철저하게 암기하되, 세 번째, 구문학습을 통한 영어 문장의 구조 파악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구문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빨리 해도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방학 때밖에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내신도요, 수능은 물론이고, 내신도 방학 때 기본 실력을 충실히 닦아놓지 못하면 아무리 벼락치기 해도 올라갈 수 있는 점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주로 주제 문제니까 우선 각 지문의 주제를 확실히 파악해야겠죠. 그 다음에 그 주제를 영어로 영작하는 연습을 계속해야 됩니다. 만만치 않죠?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킬러 문항 분석이었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가실게요. 어법 문제입니다. 자, 도농구에서 어법 문제는 세 가지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객관식이죠. 밑줄 어법 문제입니다. 밑줄 5개 중에서 어법상 틀린 걸 찾는 겁니다. 이거는 객관식이니까 쉽지 않을까요? 아니죠.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객관식 문제는 암기하면 대충 거의 맞추거든요. 이 문법 문제는 암기가 안 돼요. 왜요? 자, 지금 뭘 묻고 있죠? ing냐 pp냐, ing냐 동사냐, 이런 세세한 걸 묻고 있습니다. 문법은 이런 세세한 것까지 암기가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더 암기가 안 되는 이유는요, 여기 5번 보세요. 원문이 바뀌어 나옵니다. 이것도 achieve가 to achieve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맞는 겁니다. 이거 답 아닙니다. 맞는 겁니다. help는 목적격 보호로 원형도 되고 to도 되기 때문에 맞는 겁니다. 이렇게 원문이 바뀌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암기로 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객관식 문법도 굉장히 어렵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술형 어법 문제인데, 이거는 문제 보세요. 답이 안 정해져 있습니다. 어법상 틀린 부분을 모두 찾아, 심지어는 바르게 고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위의 객관식 문제보다 한 2단계 더 나은 거죠. 이게요, 어떨 때는요, 밑줄이 없이 나옵니다. 그냥 이 전체 지문에서 문법상 틀린 거 다 찾아서
다 바르게 고쳐라.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 난이도가 최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가끔 나오는 문제인데요. 문법을 이용해서 문장을 변형하는 문제입니다. 이 해당 문법을 완벽하게 숙지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네, 정리하면 자, 첫 번째, 세세한 문법 사항까지 암기가 불가능하고요. 심지어 원문이 변형되기 때문에 탄탄한 문법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자, 중학교 문법 시험에서는 범위가 있었죠. 부정사에서 나오고 동명사에서 나오고 범위가 있는데, 고등학교 문법 시험은요, 범위가 없습니다. 문법의 전 영역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탄탄한 전반적 문법 실력을 완성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실력을 바탕으로 하고 시험 범위 때 그 시험 범위 안에 주요 문법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문법의 기본 실력이 없으면요, 그 내신 기간 때 문법 정리할 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외우는 겁니다. 근데 문법이 외워서 풀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죠. 역시 문법은 방학 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자, 세 번째 킬러 문항은 한 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도농고반의 어떤 특이한 유형이죠. 세부 내용 파악 문제인데, 자, 문제 유형 보시면 지문이 있고요. 이 지문의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 영어로 묻습니다. 자, 이 물음에 대해서 한글로 답하라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영어로 답하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첫 번째 한글로 답하는 문제는 내용만 파악하면, 그리고 질문만 해석하면 크게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이거는 사실상 무슨 문제죠? 영작 문제죠. 영작 문제. 그렇죠? 자, 그래서 대책 정리하면 우선 지문의 내용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영작 실력까지 요구가 된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도농고 영어 킬러 문항과 대책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러면 자, 제 수업 어떻게 진행되고 제 수업의 특징이 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